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3년째 싸우고 있는 전립선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늦가을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PSA 수치가 좀 높으신데요. 한번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PSA가 뭔지도 몰랐어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전립선 건강을 보는 수치래요. 정상은 4 이하인데 제 수치가 8.5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겠지 했어요. 대학병원 비뇨의학과를 예약했는데 한 달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한 달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이야.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더군요. 검색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진료 날이 되었어요. 젊은 의사가 직장 수지 검사라는 걸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일은 넘어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의사가 전립선이 좀 딱딱하게 만져진다면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 날이었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항문으로 초음파 기계를 넣고 바늘로 조직을 떼어내는 거더군요. 12군데를 찔렀어요. 마취를 했는데도 뻐근하고 불편했습니다. 탁탁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했어요. 검사 후에 소변에 피가 나왔어요. 의사가 며칠 동안은 그럴 수 있다고 미리 말해줬지만 막상 빨간 소변을 보니 무서웠습니다. 정액에도 피가 섞여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확인할 일이 없었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직 검사 결과 전립선암으로 나왔습니다. 글리슨 점수는 7점이고 중등도 위험군입니다 하고요. 암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잘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덤덤했어요.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적게 마시는데. 다음 날부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CT 검사, 뼈스캔 검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는 없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치료 옵션을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 수술이었어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배에 구멍 몇 개 뚫고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내는 거래요.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매일 병원 가서 방사선 쬐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고민 끝에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깨끗하게 드러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2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암이 커지면 어떡하나 불안했어요. 수술 전날 입원했습니다. 장 청소를 해야 한다고 관장약을 먹었는데 화장실을 수십 번 들락거렸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발기부전, 요실금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적혀 있더군요. 수술은 5시간 걸렸다고 하더군요. 정신 차려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배에 여러 개 관이 꽂혀 있고 소변줄도 있었어요. 통증은 견딜만 했는데 소변줄이 제일 불편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 의사가 와서 설명하더군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전립선이랑 주변 림프절을 제거했다고요.
떼어낸 조직을 다시 검사해서 정확한 병기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소변줄을 달고 있어야 했어요. 집에서도 일주일 더 달고 있었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다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샤워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잘 때도 신경 쓰였습니다. 소변줄 제거하는 날이었어요. 간호사가 쑥 빼는데 순간 찌릿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이미 새어 나왔습니다. 요실금이었죠. 의사가 그러더군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좋아진다고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요. 케겔 운동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소변 참는 것처럼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이래요.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기저귀라니. 처음 사러 갈 때는 창피해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나중엔 제가 직접 사러 갔습니다. 약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이런 분들 많다고 위로해 주고요. 외출이 두려웠어요. 혹시 새면 어떡하나, 냄새나면 어떡하나. 친구들 모임도 다 취소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지더군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는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한 달 후 조직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절제면이 깨끗하고 림프절 전이도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PSA 수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마다 피검사하러 와야 한대요. 케겔 운동을 매일 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처음엔 감이 안 왔는데 점점 요령이 생기더군요. 한 달에 패드 사용량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3개월 후 첫 PSA 검사를 했습니다. 0.01 이하로 나왔어요. 의사가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요실금은 6개월쯤 지나니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하거나 무거운 것 들 때만 조금 새는 정도였습니다. 패드도 얇은 걸로 바꿨고 하루 한두 개만 사용하게 됐어요.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의사가 약이 있다고 했지만 굳이 그것까지는 싶었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도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아내는 말했지만요. 전립선암 환우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째 재발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났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PSA가 0.2로 올라갔습니다. 미세하게 올라간 거지만 불안했어요. 의사가 3개월 후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 3개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다행히 다음 검사에서는 0.1로 내려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립선암에는 운동이 좋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집에서 스쿼트도 하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체력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바꿨어요.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붉은 고기는 줄이고 생선 위주로 먹었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건강식을 해주더군요.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도 많이 먹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박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5년 먼저 수술받은 분인데
지금은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간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암은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라고요. 손자들한테는 처음에 숨겼어요. 할아버지가 암이라고 하면 무서워할까봐. 그런데 큰 손자가 눈치를 챘는지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묻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줬더니 오히려 의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작년 말에 환우회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같이 운동하던 김 씨가 재발해서 호르몬 치료 중이라고 하더군요. 뼈로 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받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요즘은 3개월마다 검사 받는 게 일상이 됐어요. PSA 검사 전날이면 여전히 긴장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수치가 조금 오르면 식단 더 조심하고 운동 더 하고 그럽니다. 성기능 문제는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아내와 더 많이 대화하고 손잡고 산책하고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이런 게 진짜 부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로봇 수술도 더 발전하고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이 적어진대요. 후배 환우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젊은 환자가 있었어요. 45세 전립선암 진단받았대요. 너무 젊은 나이라 충격이 컸겠죠.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는 늘 밝은 척했지만 가끔 혼자 우는 걸 봤습니다. 아들, 딸도 겉으론 덤덤한 척했지만 걱정이 많았겠죠. 가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전립선암 진단받고 처음엔 왜 하필 그 부위냐고 원망했어요.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병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이니 감사해야겠더라고요. 케겔 운동은 지금도 매일 해요.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하고 덕분에 요실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재채기할 때 조금 새는 정도입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로봇 수술이 비싸거든요. 다행히 보험이 있었고 실비 보험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컸죠. 건강할 때 보험 들어놓길 잘했다 싶었어요. 주변에 PSA 검사 안 받은 친구들한테는 꼭 받으라고 권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상이 없어도 50대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검사 받아야 해요. 전립선암은 소리 없이 오는 병이에요. 저도 아무 증상 없었거든요. 소변 잘 나오고 밤에 화장실 한두 번 가는 정도였어요. 그게 나이 때문인 줄만 알았죠. 검진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수술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PSA도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완치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5년, 10년 재발 없으면 완치 판정 받는다고 하니까요. 요즘은 병 이전보다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식 먹고 정기검진 받으니까요. 체중도 줄고 혈압도 좋아졌어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립선암 환우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의사한테 털어놓으세요. 특히 부부간 대화가 중요해요. 성생활 문제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치료 방법도 잘 선택하세요. 나이, 건강 상태, 암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의사 설명 잘 듣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작용 때문에 치료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요실금, 발기부전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부작용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고 적응도 됩니다. 살아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민간요법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무슨 버섯이 좋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 효과 없었대요. 검증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식품 정도는 괜찮지만 치료를 대체하면 안 돼요. 정기검진 절대 빼먹지 마세요. 귀찮아도 무서워도 꼭 가야 해요. 조기에 재발 발견하면 치료 가능합니다. 저도 3개월마다 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갑니다. 운동은 약이에요. 특히 하체 운동이 좋대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케겔 운동도 빼먹지 마시고요.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암 재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 취미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전 요즘 사진 찍기를 배우고 있어요. 손자들 사진 찍어주니 좋아하더라고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전에는 일만 하느라 가족한테 소홀했는데 병 걸리고 나서 깨달았죠. 아내와 대화도 많이 하고 자식들이랑도 자주 만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정원과 같아요. 잡초가 자라면 뽑아내고 영양분 주고 물 주고 가꿔야 해요. 전립선암이라는 잡초가 자랐지만 뽑아내고 계속 가꾸면 다시 꽃이 필 수 있어요. 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암 덕분에 건강이 소중함을 알았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생각하게 됐어요. 남자의 자존심? 그런 거 버리세요. 진짜 자존심은 병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기저귀 차는 게 뭐가 창피해요. 살아있는 게 자존심이죠.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손자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고 딸 시집 보내야 하고 아내랑 여행도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전립선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완치를 바라지만 설령 평생 함께 가더라도 괜찮아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폭풍우는 참나무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도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거예요. 몸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더 단단해졌잖아요. 어르신들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특히 PSA 검사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미 투병 중이신 분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환우들이 있어요. 함께 걸어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소변 볼 때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우리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겨울이 길고 춥더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을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거기 있잖아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갑시다. 전립선암 따위에 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 꼭 전하고 싶어요. 병든 나무도 새순을 틔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일의 태양은 오늘보다 더 밝을 거예요. 그 빛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